성과 지표 분석과 활용. 여러분의 공장에서는 매달 생산량과 분량률, 원가 자료를 집계하고 계실 텐데 그 숫자들이 다음 달 목표 설정과 인력 배치, 원가 절감 계획에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요. 많은 회사에서는 지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는 지표를 기록만 하고 그 지표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데이터는 쌓이기만 할 뿐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적화 175입니다. 이번 영상은 봉제공장 산업공학 I 핵심 업무 20부작 시리즈 중 19번째 주제인 성과지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분석과 활용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KPI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어떤 절차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 비용 관리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지표 KPI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손실. 2. 성과지표 도입을 위한 선제 조치. 3. 성과지표 분석 및 적용 절차. 4. 개선 후 나타나는 효과. 5. 지속 유지 위한 체크리스트 7가지. 6. 핵심 Q&A 5가지. 7. 결론 및 요약. 1. 성과 지표 KPI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손실. 성과지표가 체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에서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현장 작업자의 일상적인 활동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리자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기 어렵고 작업자는 자신의 역할이 전체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성과를 측정할 기준점이 없으면 어느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식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분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수치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누적된 이후에야 뒤늦게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가 수치로 정리되지 않으면 조직 내부와 외부에 현재 상태를 투명하게 전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경영진에게 현장의 실제 상황이 전달되지 않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조직의 성과와 안정성을 보여줄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이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쟁력 측면에서도 성과지표가 없다면 자사가 시장 내 경쟁자들과 비교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원가, 품질, 납기 등 여러 영역에서 경쟁력이 서서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은 재무제표의 별도 항목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경영진이 문제의 규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성과 지표 도입을 위한 선제 조치. 성과지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준비 없이 지표부터 나열하면 조직의 실제 목표와 무관한 숫자만 관리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이후 선정하는 KPI가 실제로 그 목표를 지원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목표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KPI를 식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기 준수율이 중요한 공장이라면 시간 내 완료된 주문의 비율이나 고객 납기 만족도와 같은 지표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선정한 지표는 구체적, specific, 측정 가능, measurable, 달성 가능, achievable, 관련성 있음, relevant, 시간 기반, time bound이라는 스마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자와 팀 리더, 필요한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현장은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야 지표가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선정된 지표는 소규모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제 조건에서의 유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후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3. 성과 지표 분석 및 적용 절차. 성과지표는 선정 이후 데이터 수집부터 행동 계획 수립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 분석됩니다.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와 필요한 경우 외부 데이터 소스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정제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계적 분석입니다. 평균, 표준 편차, 상관관계 분석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회귀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과 같은 고급 분석 기법도 사용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시각화 도구 활용입니다. 대시보드, 그래프, 차트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결과 해석 및 행동 계획 수립입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계획합니다. 실제 적용 영역을 살펴보면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는 시간당 생산량이라는 지표를 도입하여 각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이 지표를 통해 기계 설정에 오류가 있는지 SOP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작업자의 추가 교육이 필요한지 공정을 재조정해야 하는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불량률이라는 지표를 통해 생산된 제품 중 불량품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특정 원단에서 불량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원단 공급업체를 변경하거나 세밀한 원단 검사 프로세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원인을 개선합니다. 비용 관리 측면에서는 원가 절감 비율이라는 지표를 통해 재료비,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 등 여러 항목에서의 절감 효과를 측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LED 조명으로 교체하거나 효율적인 재단 기술을 도입하여 원단 낭비를 줄이는 조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4. 개선 후 나타나는 효과. 성과 지표를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이후 나타나는 효과는 여러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과가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개선됨에 따라 조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영역을 명확히 식별하고 필요한 조정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 라인의 시간당 생산량이 기대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 기술 훈련이나 공정 재조정으로 이어지고 불량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품질 검사 강화와 원인 분석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성과가 수치로 투명하게 정리되면서 조직 내외부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보고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조직의 성과와 안정성을 보여주는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경쟁력 측면에서는 생산성, 불량률, 원가 절감과 같은 지표를 통해 자사가 시장 내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목표를 조정하고 자원을 재배분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표 관리는 생산 과정의 각 단계에서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며 조직이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5. 지속 유지 위한 체크리스트 7가지. 성과 지표를 통해 얻은 관리 체계는 한 번의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유지됩니다. 다음 7가지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정된 KPI가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여전히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둘째, 각 KPI가 구체적, 측정 가능, 달성 가능, 관련성, 시간 기반이라는 스마트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재확인합니다. 셋째, 데이터 수집과 정제 과정이 일관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넷째, 대시보드와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가 최신 데이터로 갱신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관리자와 작업자에게 KPI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시간당 생산량, 불량률, 원가 절감 비율 등 각 지표가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곱째,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도입된 KPI가 현장 조건 변화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재평가합니다. 지속 점검해야 유지됩니다. 6. 핵심 Q&A 5가지. 첫 번째, KPI 활용의 주요 이점은 무엇인지요? KPI를 활용하면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불량률을 감소시키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생산 과정의 각 단계에서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어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KPI 선정 시 핵심 고려 요소는 무엇인지요?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구체성, 달성 가능성, 시간 기반의 기준인 스마트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KPI가 실제로 조직의 목표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KPI 분석에 사용되는 기법은 무엇인지요? 데이터 수집과 정제, 통계적 분석, 시각화 도구 활용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성과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여 전략적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산성 향상 KPI 예시는 무엇인지요? 시간당 생산량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지표는 각 생산 라인의 작업 효율을 측정하여 생산 공정의 개선점을 식별하고 교육이나 공정 조정을 통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품질 관리에서 KPI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불량률과 같은 지표는 제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품질 문제의 원인을 식별하고 개선책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결론 및 요약.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성과 지표의 분석과 활용 방법은 섬유 및 봉제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관리 도구입니다. 전략적 목표 확인부터 관련성 있는 KPI 선정, 스마트 기준 적용,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파일럿 테스트에 이르는 선제 조치를 거친 뒤 데이터 수집과 정제, 통계적 분석, 시각화, 결과 해석과 행동계획 수립이라는 절차로 이어질 때 KPI는 실질적인 개선 도구로 작동합니다. 시간당 생산량, 불량률, 원가 절감 비율과 같은 지표는 생산성 증대, 품질 향상, 비용 절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조직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7가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공장 운영에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자리 잡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본 시리즈 20부작 마지막 시간으로 I 부서와 유관 부서의 업무 협조 관련 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의 생산 관리에 깊은 지혜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